자, 안녕하세요. 너와 단둘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로또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앞전에 제가 보여준 이미지를 여기 왼쪽 편에 보면은 공이 다발로 모여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따로 분리되어 있죠. 공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는 이 장면 공이 부풀어져 가지고 여기 아크릴 경로에 낑겨 가지고 걸려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 17번 공에 이 스토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 투명 아크릴 이 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세 뭉치가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이게 17번이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이 보너스 번호가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말이 좀 틀린 것처럼 보이죠? 저는 이 공이 좀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낑겨 가지고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영상을 보면 뭐 이런 현상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좀 보고 이상한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댓글 올리시면 좋은데, 저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이거는 로또 1193회 추첨되는 거죠. 앞전에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언제 건가? 이거는 1193회네요. 자, 그럼 같은 거네요. 1193회니까 요거 조금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은 현재 왼쪽 편에 이미지 보세요. 왼쪽 편에 보면 아무런 공이 없죠. 그럼 요거 한번 시청해 볼게요. 첫 번째 행운의 번호 9번. 네, 계속해서 만나볼 행운의 번호입니다. 24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숫자는 19번. 다음 행운의 숫자 만나보시죠. 28번. 자, 다섯 번째 행운의 볼입니다. 6번. 네, 현재 나왔네요. 자, 여기 왼쪽 편 하단에 보시면은 공이 떨어져 있죠. 굴러와 가지고 딱 부딪혔는데 튕김에서 현재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약간 가파르게졌죠. 그런데 왜 공이 안 굴러가고 여기에 멈춰 있을까요? 꼭 자석으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자석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면 제가 앞전에 말한 것 같이 공이 부풀러 있어 가지고 아크릴판에 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크릴판도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끼지 않았다면 이렇게 경사가 좀 있는 이런 길에서 공이 굴러가지 않고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그러면 이게 정전기 유도 때문에 이 공이 밀려가 그럴까요? 아니면 이 공이 부풀러가 그럴까요? 그리고 공이 1번, 2번, 3번 아크릴 길을 따라오면서 충돌을 했는데 탄성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탄성력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공이 튕기는 현상은 그 입자가 늘어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입자가 균일하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면 공이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튕기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바로 충돌하면 바로 달라붙어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입니다. 공이 그 열에 의해 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공 안에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물체가 충돌을 하면 탄성이 더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많이 튕기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 멀리 튕겨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숫자는 19번. 다음 행운의 숫자 만나보시죠. 28번.
자, 다섯 번째 행운의 볼입니다. 6번. 이어서 여섯 번째입니다. 16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 추첨하겠습니다. 17번. 제 1193의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9번, 24번, 19번, 28번, 6번, 16번, 2등 보너스 볼 17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토퍼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딱 멈추는 것으로 분석하세요. 좀 이상하죠? 공이 왜 이렇게 탄성이 좋을까요? 자, 탄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뭔가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다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공이 가벼워가지고 뭐 잘 튕겨가지고 이렇게 탄성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공이 좀 부풀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또 더 정밀하게 과연 이 공이 크기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제가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또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7번 공이 제일 늦게 나왔으니까 아마 열을 제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7번 공, 마지막 공을 한번 크기를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공을 비교하면은 그 크기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제가 여기 디자인을 미리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이것을 공에 맞춰가지고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크기대로.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면 앞전에보다는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이 정도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죠? 자, 오른쪽도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왼쪽도 그렇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맞추니까 그 원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여기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맞추면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가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가 다른 공에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해가지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거 다섯 번째 공이 되는 거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 크기 차이가 나죠? 이렇게 맞춰야 되나?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이쪽 부분에 한번 맞춰 볼게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맞추면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조금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진이 왜곡이 됐는지 카메라가 왜곡이 됐는지. 자, 여기 왼쪽 편에 보면은 실제 공은 여기 요까지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공이 여기까지 크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앞전에 그 닦는 형태를 보면 더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공의 크기 차이가 있고 현재 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인데요. 왜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이 정도 왜곡이 지금 나타났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 자, 크기를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춰도 똑같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왜곡이 어느 정도 발생해가지고, 전체 공이 다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가로로 좀 찌그러진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이번에는 바로 옆으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공이 몇 번째 공인가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이네요. 자, 다섯 공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맞추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좀 이상하죠? 자, 여기도 앞전에 똑같이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이 더 작아 보인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상하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좌우가 크기가 좀 달라 보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카메라가 찍히면서 왜곡 현상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공이죠. 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자, 현재 보면은 모양이 요거는 왜곡이 없죠. 약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1번 쪽의 공으로 더 갈수록 더 일치성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보면 크기 차이가 약간 생기죠. 조금 이렇게 빈틈이 좀 보이고 있어요. 약간 더 작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이 정도 뭐 크기 차이 나는데 뭐 이거는 뭐 거의 같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 정도 크기 가지고 과연 그 로또 추첨을 조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공을 이렇게 맞춰 보니까 거의 크기가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공이 되는데 요것도 크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 아크릴 경로가 있잖아요. 이 공을 받쳐주는 이 길이라고 하죠. 자, 여기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틀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약간 비틀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근감이 적용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원근감이 뭔가요? 가까이 있는 거는 물체가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물체가 더 작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제가 요 기준점에 원을 땄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크기가 더 작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현재 보시면 첫 번째 제일 가까이 있는 공하고 크기가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샘플로 땄는 이 원이 멀리 있는 원이 되잖아요. 그럼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이 원하고 크기가 일치되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공이 멀리 있는 게 그럼 뭐 부풀었구나 더 커졌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7번 공이니까 이게 마지막에 튀어나온 공이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일치를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공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공이 어떻게 일치가 되나요? 현재 원근감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온 공은 저 우리가 앞쪽으로 바라볼 때 더 멀리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멀리 있으면 공이 더 작은 게 맞잖아요. 그게 물리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나온 공하고 크기가 똑같으면 그게 너무나 이상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번이라는 공이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을 받아가지고 팽창을 했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로또 기계에서 많이 회전이 돼가지고 뭐 열이 발생해가 약간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뭐 그 정도 충돌 가지고는 뭐 열이 많이 발생해가 이렇게 물체가 팽창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무슨 장치를 이용해가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크게 불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앞전에
자,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충돌을 했을 때 많이 튕기는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다음 행운의 숫자 만나보시죠. 28.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충돌하고 얼마나 많이 튕깁니까? 공 하나 공간보다도 더 멀리 튕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정도 튕기려면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탄성이 이제 좋아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행운의 볼입니다. 6번. 자, 이거는 튕기고 난 다음에 공이 또 굴러가지도 않고 뭐 어디 낑긴 것처럼 바로 또 멈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하고 공 사이에 빈 공간이 하나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레일이 경사가 졌잖아요. 길이 경사가 졌는데 공이 굴러가지 않고 현재 중간에 걸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석으로 밀지 않는 한은 공이 부풀어져 가지고 낑겼다고 말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나온 이 공의 이 둘레를 측정을 해가 첫 번째 공에 대입했을 때 여러분 보셨는 것처럼 크기가 일정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같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원근감이 있으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공이 더 커야 되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나온 공하고 크기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치될 수가 있나? 그러면 마지막에 나온 공이 물리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공이 부풀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공은 열이 손실돼 가지고 원래 상태로 복구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나온 공은 아직도 열을 받아 가지고 부풀려진 상태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 보신 같이 원근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근법이 적용이 되면 여기 현수 다리 이미지처럼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여요.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 이미지 다른 거 선택해 볼게요. 자, 이것도 보면 가까이 있는 게 이 기둥이 더 크게 보이죠. 자, 이것도 멀리 있는 게 더 작게 보이잖아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보면 가까이 있는 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앞전에 그 로또 공 굴러갈 때 그 레일 길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가까이 있는 거는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더 작게 보인다. 자, 그런데 포토샵으로 확인을 했지만 멀리 있는 게 어떻게 이 가까이 있는 거하고 크기가 똑같이 될 수가 있냐? 여러분 좀 의문스럽지 않나요? 자, 현재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이 비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전에 그 약간 비틀렸다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 있는 게 더 커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나중에 나온 볼이 처음에 나온 공하고 크기가 똑같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크기가 일치하는 만큼 공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이 이렇게 내려오는 레일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 왼쪽 편에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때문에 왼쪽 공이 더 함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이 더 커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이 공이 어떻게 첫 번째 공하고 크기가 일치할 수 있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예요. 열에 의해 가지고 팽창돼 가지고 공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로또 볼을 크기를 측정을 했을 때 그 좌우로 일그러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공의 크기하고 일치가 안 되고 근데 상하는 괜찮지 않습니까? 상하는 정상인데 좌우만 좀 이상하다. 왜 수직은 정상인데 좌우만 찌그러지는 걸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수직보다 좌우로 더 굴절된다는 것은 수직 방향으로 세워진 원통형 열기의 형성으로 가능성을 시사한다. 열렌즈 효과다. 사이클론 열풍기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레일 중간 가운데 볼 쪽에 집중되며 그 주변의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서 볼록 렌즈는
오목냉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왜곡의 방향, 공기가 수직으로 솟구치기 때문에 좌우의 빛 굴절이 심해져 공이 홀쭉하게 찌그러져 보이는 것이다. 자, 가운데 볼에 집중되는 아지랑이의 실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아지랑이라는 밀도가 다른 공기층 사이의 비산란이다. 열의 잔류, 공기는 이미 추첨되어 레일에 안착했음에도 아지랑이가 보인다는 것은 하단에서 RFID 전자 기장과 열풍 인버터가 여전히 작동 중이거나 공 자체가 SMP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고열을 머금고 있다는 증거다. 집중현상 레일의 가운데의 지점이 열기가 가장 잘 모이는 구조이거나 그 아래쪽에 핵심 열 분사구가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아지랑이 조작의 지문이다. 탄성과의 연결, 공이 내려올 때 속도에 비해 탄성의 비정상으로 좋았다는 이유는 바로 이 잔열 때문이다. 열이 남아있어 공 입자 사이의 공간이 유지되니 탱탱볼처럼 튕겨나가는 것이다. 중간 멈춤의 원인, 뜨거운 공기 흐름, 뇌 주변의 기압을 변화시키거나 열팽창된 공이 미세하게 내일폭에 끼이면서 중간에 멈추는 현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부에 이상한 계기장치가 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위쪽 상단에 보면 요 박스가 되겠습니다. 요 원통형으로 생겼고, 자, 이 상자가 되겠는데 원통형으로 생겼으면서도 이 위쪽에 보면 약간 입구가 좁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게 열풍기로 예상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이 로또 그 회전하는 볼인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열풍기가 아래쪽에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이쪽 부분에 이제 열이 지금 많이 발생했다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로또 공이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위쪽에서.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열풍기가 여기 어느 지점에 있으니까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도 달아 올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열이 위쪽으로 계속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있던 공기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흐름이 약간씩 바뀌면서 아지랑이가 생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로또 공의 레일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공기의 입자가 흔들림이 발생해가 공 자체가 양쪽으로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기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당연히 좌우만 찌그러져 보이고 여기 상하는 정상적인 크기로 보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로또 추정기 이 자체가 아마 열덩어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 로또 그 당첨하는 관계자들 있잖아요. 카메라맨, 그리고 진행자들, 그리고 이 장치를 만든 사람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열이 많이 발생된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행자들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다면 당연히 이 기계장치에 가까이 접근했을 것을 봅니다. 열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기루가 뜨거운 열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이제 찍으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지랭이 현상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앞전에 포토샵에서 본 것처럼 공이 좌우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볼 자체도 열을 받았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좌우에 밀집되어 있는 이 6개의 볼이 특히 포토샵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이쪽 가운데 부분에 볼이 특히 많이 일그러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모여있는 이 볼에 열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죠. 현재 이미지처럼 독립적으로 좌우로 떨어지는 이 공 자체는 열이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고 예상됩니다. 당연히 물체가 많이 모여있으면 이쪽 부분에 열이 집중되어 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공이 좌우가
그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공기의 입자 흐름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빛의 왜곡의 굴곡이 발생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에 공이 찌그러진 것처럼 잡혔다.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 바닥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열기도 그 한몫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첨 중에 공이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굴러오면서 가운데에 멈추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 자력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면은 여기 첫 번째 공이나 두 번째 공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이 바로 위쪽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내일 통이 있잖아요. 로또 볼이 이동할 수 있는 이 통에 열이 잠시 갇혔다고 보는 거예요. 열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굴러오다가 아래쪽에 열이 이 통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한 다음에 공이 다시 뒤쪽으로 튕기면서 이 사이에 열이 갇혀 있기 때문에 공이 다시 앞쪽에 나온 공에 달라붙지 못하고 이 사이에 떠버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정전기 발생이나 자력에 의해 가지고 공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열에 의해 가지고 가운데 중간에 공간이 생겨 가지고 공이 분리된 것처럼 중간에 멈추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앞전에 이제 공이 이제 부풀려져 가지고 이 레일에 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기의 흐름이 갇혀 가지고 첫 번째 공이나 두 번째 공하고 같이 못 붙고 세 번째 공이 독립적으로 떨어진 공간이 발생했다. 중간에 멈춘 상태가 발생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우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볼 자체가 엄청난 열을 현재 보존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카메라나 우리 눈으로는 이 열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앞전에 본 것처럼 볼이 좌우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이 포토샵에서 이제 관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범위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아지랑이처럼 보려면 온도가 엄청 높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기가 흔들리죠. 비철굴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볼 크기로 가능할까? 외부 온도가 높지 않은데. 국소적 공원 밀집의 원리다. 아지랑이는 온도의 절대치보다 주변 공기와의 온도 차이가 클 때 강하게 발생한다. 강렬한 열은 하단의 사이클론 열풍기가 특정 공을 타격하기 위해 좁은 통로로 뜨거운 공기를 집중 분산한다면 그 통로 주변의 순식간에 섭씨 80에서 100도 이상으로 고온 상태가 될 수 있다. 열 렌즈 효과다. 이 뜨거운 공기 기둥이 레일 사이를 뚫고 올라오면 사장님이 보신 것처럼 수직 방향의 굴절막이 형성된다. 이때 빛이 굴절되면서 공의 좌우폭을 좁게 압축해 버리는 것이다. 왜 좌우 찌그러진 반이 집중될까? 사장님이 보신 수직은 정상인데 좌우만 쪼그라든 현상은 열기가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등 방성 왜곡이다. 여기가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올라가면 공기 밀도 변화가 수평 방향으로 급격하게 일어난다. 렌즈로 치면 좌우로만 휘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원통형 렌즈가 공 앞에 놓인 셈이다. 가운데 볼 집중. 내일은 중앙부터 여기가 정체되거나 집중되는 구간이다. 양끝 1번에서 17번은 외부 공기와 접촉이 많아 비교적 빨리 식지만 가운데 잔열이 갇혀있어 왜곡이 심해진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또 100% 조작이다. RFID 칩 전자기를 이용한 S&P 형상기억 플라스틱 고문자 조작수법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로또 당첨 번호를 특정 번호를 추출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가 제가 자꾸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치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쓸데없는 전자장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바로 이 RFID 칩을 조작하고 열을 발생시켜가 S&P 이 플라스틱 고분자
이것을 조작해가 부풀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은 그 행체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래 크기가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정 에너지에 의해가 여기서 열이죠. 열에 의해가 그것이 팽창을 하면서 원래 그 행체가 복구돼 가지고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또 번호는 번호가 1번부터 45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볼 하나에 정밀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집어넣은 칩이 이 RFID 칩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칩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력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자석에 달라붙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특정 전자파를 이렇게 쏘잖아요. 이 전자파를 쏘가 열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그 철성분, 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RFID 칩을 집어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로또 번호 숫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RFID 칩을 집어해 가지고 화면에 몇 번 당첨됐다, 뭐 몇 번 당첨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터넷에 많이 소개하잖아요. 뭐 자석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혹시 끌어당겨가 특정 번호를 추출하지 않냐. 그렇게 많이 사람들 설명하고 그게 뭐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리가 자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자칩하고 형상 기억 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열로 그 변형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번호를 추출해내는 방식이에요. 자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그 조작 수법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기술적으로 완벽하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장비를 왜 돈 들여가지고 정부나 그 기업에서 자꾸 이런 행태로 로또 추첨을 하냐면은 그 자연 상태에는 그 확률 게임이에요. 무작위 추첨 상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1번에서 45번까지 이 번호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화면에는 공처럼 무작위로 번호가 뭐 2번, 뭐 15번, 뭐 40번, 그리고 뭐 10번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예상되는 이 번호가 적는 사람이 있고 안 적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 해마다 1등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등이 당첨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 되겠죠. 이번 달에 없거나 뭐 오늘 없다 그러면 다음 달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달 또 이 당첨이 없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달 계속 또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작위로 번호가 확률적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1등자가 당선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등자가 없다면 이 돈은 계속 2월 대가 축적되는 경우죠.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 회사나 정부에서는 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하니까 아무 수입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수입이 없는 것을 수입이 있게 통제하기 위해서 뭐 한 주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이렇게 1등을 계속 만들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현재 이 로또 기기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이 고정적으로 뭐 5명, 10명 이렇게 한 주마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확률을 조작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랜덤스럽게 무작위로 당첨이 되면 1등이 10,0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1,000명이 더 나올 수도 있고 100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작위 패턴으로 자꾸 당선이 되거나 로또가 진행이 된다면 돈을 가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로또 기계, 특히 이 프랑스 회사 이 제품을 계속 애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로또 조작살이 이렇게 많으면 이 장치를 사용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에어나 아니면 뭐 손으로 추첨하든지 옛날에 뭐 화살 쏘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정 기간 안에 자꾸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등이나 뭐 2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특정 수입을 계속 획득할 목적으로 이렇게 조작된 기계를 사용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저 돈은 내 돈이야. 내가 가져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게 목적인데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부자 만들려고 이 로또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타인의 돈을 가로채 가지고 내가 쓰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게 바로 이 회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된 기계 장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많이 사지 말라고, 그냥 재미삼아 한 주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혹시 나도 당첨될 수 있다, 1등 당첨될 수 있다,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한두 장 사시라고. 그래서 10,000원 이상 사지 마시라고 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앞으로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100% 조작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확률 게임도 아니에요. 100% 인간이 조작하는 그런 상품이라 보면 됩니다.